자,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맞춤형 화장품 메디셀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번 강의 업로드가 너무 늦어져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2-2 강의에 이어서 2-3 강의는 조금 더 빠르게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시간에는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사용 한도, 그리고 보존제나 기타 성분들의 사용 한도까지 암기해야 되는 배합 한도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의를 두 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강의에는 기능성 화장품을 위주로 고시 원료와 그 한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는 보존제나 기타 원료의 사용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실전 문제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화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첫 강의에서 화장품 법을 말씀드릴 때 기능성 화장품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크게 나누어서 미백, 주름, 자외선, 모발, 피부 약화, 이렇게 5가지의 기능성 화장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인증을 받는 방법 중에서 이런 식으로 식약처에서 고시한 원료를 함량에 맞게 첨가를 하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미백 기능성으로 인증을 해주는 성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옆에 함량이 같이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시 원료는 미백 외에도 주름, 자외선, 채모 제거, 여드름에 관한 기능성 화장품까지, 여드름은 인체 세정용에 한해서예요. 여튼 이런 원료들이 이제 고시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험에 이 원료들에 대해서 좀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함량까지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원료뿐 아니라 보존제나 기타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들까지도 외워줘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원료들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죠. 저희가 암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방대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보다 중요한 성분들, 시험에 출제 확률이 더 높은 성분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성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조금 더 공부나 필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암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객관식과 주관식에 모두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성분들까지도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입니다. 저는 암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방법은 제가 한 10년 전쯤에 공부를 할 때 외웠던 방식이에요. 자, 총 9개인데요. 저는 3개로 쪼개서 외웠습니다. UAR, 당나알, 아아마.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초성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지 단기 암기하는 데는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서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더 봐보면 UAR, 당나알, RR이 겹치죠. 그리고 아아마,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요. 우선 이 함량은 2랑 5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유용성 감소 추출물은 일단 0.05, 가장 작죠. 5라는 숫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에틸 아스코빌 에텔, 이건 조금 더 이제 커진 숫자인데 1에서 2라는 숫자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알파 비사보를, 이거는 0.5%, 또 5라는 숫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초록색은 조금 소수점, 0.05, 0.5, 1에서 2%, 딱 이 정도까지를 3개로 엮어서 외웠었고요. 이제 두 번째 빨간색 부분, 당나알 부분은 2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나무 추출물 2%, 나이아신아마이드 2에서 5%, 알부틴 2에서 5%. 자, 이어서 다시 한번 하자면 아아마,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도 2%,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도 2%, 자,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는 3%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암기를 했어도 혹시나 시험에서 까먹으신 분들은 2랑 5라는 숫자를 좀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것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9개를 나열했던 거는 전체적으로 좀 숫자가 작은 거에서 큰 범위로 옮기기도 했지만 2에서 5를 확실히 묶었기도 했고, 이 빨간색 애들 2와 5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묶어서 정리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 UAR, 당나알, 아아마를 외웠어도 겹치는 초성들이 확실히 있죠. 알파비사브로르가 알부틴은 이제 함량도 0.5와 2에서 5%로 조금 헷갈릴 수 있고, 또 이 성분의 이름들이 아직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초성을 외운다고 해도 조금 매칭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우선순위를 더 알려드리자면 당나알, 이 3가지 빨간색은 꼭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출물로 한 번 더 보자면 유용성 추출물과 당나무 추출물, 이 추출물이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다,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짚고 가주시고요. 이 부분은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주름 기능성 고시 원료죠.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좀 초성과 비슷하게 외웠습니다. 레아 이렇게 외웠는데요. 첫 번째로 레티놀, 두 번째로 레티닐 팔미테이트,
세 번째로 아데노신, 마지막으로는 폴리에톡시 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인데 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에서 레아를 제가 좀 따와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IU per 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에 자주 사용이 되는 단위인데 레티놀이 2500, 그리고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4배 늘어난 1만, 그래서 4라는 숫자 4배가 됐으니까 아데노신은 0.04, 4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외웠고, 이제 폴리에톡실 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는 이제 다른 성분명에 비해서 굉장히 긴 이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질감이 있어서 함량 같은 경우에도 조금 동떨어진 숫자 0.05, 0.2 이 정도 외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흔하게 쓰이는 아데노신 0.04%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외우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자외선 기능성 고시 원료입니다. 태닝이나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을 저희는 자외선 기능성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순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벤조페논 8과 3, 4 이렇게 세 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벤조페논 8은 숫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 함량은 가장 작다, 3% 이렇게 저는 외웠었고요. 벤조페논 3과 벤조페논 4는 그 다음에 숫자인 5%다 이렇게 한번 외웠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틸엑실 살리실레이트, 에틸엑실 트라이아존 이것도 마찬가지로 5%다 외워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 부분은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최대 함량이 25%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틸엑실 메톡시시나메이트 이것도 많이 쓰이거든요. 7.5%. 네, 이 정도는 자외선 기능성 고시 원료 중에서 저희가 좀 외우고 가야 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채모 제거 기능성 고시 원료입니다. 치오글리콜산 80%라는 성분을 쓰고요. 함량 같은 경우에는 치오글리코산으로만 계산했을 때 3에서 4.5%가 나와야 된다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게 외워야 되실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위에 부분에 정리한 거는 이렇게 썼을 때 치오글리코산으로서 3%에서 4.5%를 사용했을 때 기능성 고시 원료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채모 제거에 대한 기능성 고시 원료죠. 근데 이 제모용 제품의 사용 한도는 5%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 번 더 외워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채모 기능성 고시 원료일 때는 3에서 4.5%, 하지만 제모용 제품에서의 한도는 5%를 넘지 말아라 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이 성분이 제모용 말고도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펌머나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연모제나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펌머나 스트레이트너 제품에서는 11%가 사용 한도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모에서는 5%, 연모제에서는 1%, 그리고 씻어내는 두발 제품에서는 2%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암기를 하면 가장 좋고요. 혹시나 암기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기능성 고시 원료로 인정되는 함량과 제모용 제품에서의 사용 한도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다음은 모발 색상 변화에 관한 기능성 고시 원료입니다. 탈염, 탈색 등을 얘기하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압축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암기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지만, 혹시나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른 것부터 암기를 하시고 이 부분을 보는 걸 좀 더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정리한 표는 다 볼 필요가 있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오른쪽에 노란색과 초록색 부분, 이 아미노페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파라 아미노페놀부터 PMO 순서로 농도 상한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정도는 대충 1, 2, 3 순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파라 아미노페놀은 0.9%, 1에 가깝죠. 그리고 M 아미노페놀은 2%, 그리고 O는 3%. 자, 황산 파라 아미노페놀은 1.3%, 1보다 조금 크고요. 그리고 황산 M 아미노페놀은 2%, 그리고 O는 3%. 자, 이렇게 PMO 순서로 올라가고 농도 상한이 대충 1, 2, 3이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좀 외웠었던 것 같아요. 자, 우선 모발 색상 변화 기능성 고시 원료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부분은 여드름 완화 기능성 고시 원료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드름 완화 기능성 고시 원료는 아직까지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2%가 이제 인정하는 함량이고요. 성분은 살리실릭 엑시드, 굉장히 유명한 성분이죠. 이 부분이 기능성 고시 원료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헷갈릴 수 있죠.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보존제의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0.5%, 다르게 말하면 기초 화장품에 쓰였을 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0.5%가 사용 한도이다 라는 걸 외워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인체세정용 제품은 기능성 고시 원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인정을 받으려면 2%다. 자, 그리고 두발용 제품에서는 3%까지가 사용 한도이다. 이 정도까지 살릭실릭 애시드는 꼭 세 가지 모두 외워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강의의 내용은 짧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분명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셔서 눈에 익힐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강의 때는 기타 성분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